자, 그다음 7번에 이제 관리사무소장의 이제 손해배상 책임 7번 나와 있습니다. 이거요. 자, 이제 소장의 손해배상 책임 관련해서 일단 1번의 사유, 왜 이 제도를 도입했을까? 1번에 가보니까 사유를 정해놨습니다. 보면 1번,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 등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번, 2번. 2번은 방법과 금액. 문항 2번에 가면 2번에서는 현재 문항 2번에서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을 세 가지 방법을 그래서 방법과 2번에서는 금액을 정해놨는데 방법은 지금 보니까 2번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 등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해서 2번. 박스에 가보니까 그러면 지금 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 갔더니 기억번에 500세대 기준에서 미만 이상으로 나누어서 500세대 미만의 공동체 얼마를 3천만 원, 이상은 얼마인가요? 5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셋 중에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설정을 하게 돼 있더라. 그래서 문항 2번에서 방법과 금액을 정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방법과 금액이 결정이 되면 제출합니다. 제출은 자, 문항 3번에 가보니까 질문은 자,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에 해당 공동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서류를 제출한다. 그래서 이제 배치된 날에 제출하는데 기업 입주대비 회의 회장 일단 기억에서 바로 디귿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기억에 입주대비 회의 회장에서 그 만약 기업번 입주대비 회의 회장에 제출하려고 봤더니 입주자 대비 회의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일단 디귿을 먼저 가보니까 입주자 대비 회의가 없는 경우는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래서 기억에서 일단 디귿을 좀 건너가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임대주택에는 누구에게 제출할까? 임대사업자. 그래서 지문은 일단 문항 3번에 보셨을 때 그 제출되는 시점하고 그 개소해서 봐두고요. 4번은 지금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보니까 문항 4번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가 아니라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이 회수 제한 규정에 해당되는 거 보니까 자, 문항의 4번에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 해당 공동체 관리사무소장을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후로 몇 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그래서 회수 금지 규정, 금지, 회수의 제한이라고 볼게요. 회수 제한. 그래서 이 회수 제한하면 되겠다. 이 회수 제한은 일단 이 세 가지만 모두 가지고 뭐에 대해서만 공탁한 공탁금만 시점으로 몇 년 동안 이걸 뺄 수 없다. 3년. 그래서 시점을 보시니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공탁금만큼 3년 이내 회수할 수 있다 없다. 3년 이내 회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회수 제한 규정에 따라 3년 이내 뺄 수 없는 것 세 가지 모두가 이제 뭐만 공탁금은 아무래도 이 공탁기관의 현금을 공탁하다 보니 그 돈을 찾아버리면 어떻게 찾아버리고 나서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어떤 해결 방안이 방법이 있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21년 4월 1일 날 A라는 소장이 이직을 했는데 이직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30일 시점에 보니까 이직한 소장의 고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그 지금 현재 현재 여기까지 이 아파트 근무할 때 무슨 방법을 통해서 공탁금으로 공탁을 했어요. 근데 공탁을 했는데 이직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우 10월 30일 고의가 명백하다고 그래서 이직한 소장이 이직할 때 뭘 찾아버렸다? 공탁금을 찾아갔다고 가정을 해요. 찾아가 버리면 어떻게? 찾아가거나 이 부분 이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직한 소장이 찾아갔더니 나는 모르겠다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일단 나중에 절차 등을 통해 더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기간이 걸리고 복잡하다 보니 뭐에 대해서만큼은
공탁금만큼은 이 시점, 이직을 포함한 일정 법으로 이 시점부터 몇 년 동안 뺄 수 없다? 3년. 그럼 나머지 보증보험이나 공제 같은 거는 보증보험 회사나 그다음 공제사업자가 해당되는 기간이 만료가 돼도 일정 기간 동안 사후 책임을 져주는 어떤 그런 사후 AS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후 조치가 공탁금은 없다 보니까 그 중에 뭐만 공탁금은 시점부터 몇 년 동안 못 뺍니까? 3년 동안 못 빼게 되어 있더라 정도 이해하시고 중요한 것은 3년이라는 숫자 꼭 하나 기억하시고 5번은 자, 한번 그러면 공탁을 했다. 공탁을 했다면 너 다른 방법으로 바꿔갈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 그다음에 6번. 6번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설정하려면 언제까지 다시 설정합니까?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설정합니다. 지문. 그리고 7번. 7번 이제 그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때 지급 청구합니다. 그럼 지급 청구한다는 거 보니까 법에는 분명히 손해배상책 뭐 이거 사유가 뭐더라?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고의 또는 과실이 명백하다. 찾아가서 돈 주세요? 안 줍니다. 고의 과실이 명백하더라도 뭐예요? 법에 따른 일정의 효력 있는 서류를 가지고 지급 청구가 들어와야 주겠다는 게 지문에 지금 현재 문항 7번이죠. 그래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밑에 있는 박스에 들어있는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되는 서류를 가지고 와야 뭐 하겠더라? 주겠다는 겁니다. 부분들이. 자, 지급했습니다. 그럼 부족하게 됐네요. 뭐 보니까 8번에 주택관리사 등은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입하거나 금액을 채워 넣은 보전은 며칠 이내 합니까?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 또는 보전을 하게 돼 있더라라고 해서 문항 8번 하나 확인해 두실 까 부분들. 1번, 7번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하고 그 다음 8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에 관한 부분의 지문을 정리하는 부분인데 8번에 가볼까요? 8번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주택관리사 등입니다. 그래서 지문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입니다. 자격. 지문은 이제 보면 1번부터 해서 몇 개 문항이 쭉 기술이 되어 있는 것 중에 일단 지문의 1번. 자, 주택관리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1번에 그 절차를 설명하는 건데 주택관리사 이제 보를 보면 보가 되려는 사람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 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보면 일단 1번에서 하나 뭐 중요도는 떨어지긴 합니다만 1번에 주택관리사업보가 되려는 사람은 이 주택관리사업 자격시험은 누가 시행합니까? 여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누가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합니다. 그래서 중요도는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러면 하나 기억할 것은 주택관리사업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그 주체를 물어보게 되면 누가 주체가 돼서 이 주택관리사업 자격시험을 주관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시험 시행을 누가 합니까? 지금 보신 대로 누가 하더라?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에 관한 일부만을 어디에 위탁을 준 거예요? 시험 출제만 위탁을 준 거지 시험에 관한 시행은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합격을 하면 자격 교부는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로 자격 합격 증서를 교부받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하나. 자, 이 자격시험 시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요. 자, 그럼 또 하나 잠깐만 확인할 건 여러분이 그러면 응시원서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1차, 2차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는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응시원서 제출은 해서 보니까 그러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응시원서는 제출합니다. 누구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할까 물어봤을 때 응시원서 제출은 자 1번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합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장관에게.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보시면 이 시험을 시행을 한다거나 또는 응시를 제출하면 대부분 여러분 이 두 가지 관련 질문이 어느 질문을 두 가지 거의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인데 그건 아닙니다. 시험 시행도 누가 하고 장관도 하고 여러분이 1, 2차 응시원 제출 다 누구로 갑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공단이라는 것만 확인하시자는 건데 대부분 여러분 보시면 이걸 설명 안 드리면 두 가지 관련 지문과 연결하면 대부분 여러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가시기가 쉬우니까 이 두 가지만 한번 확인하는 차원의 설명을 하면서 1번, 2번 주택관리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지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에서 주택관리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 주택관리사 합격 증서를 발급받았다는 건 결국 주택관리사 자격증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뭘 갖춰야 됩니까?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에서 이제 8번에서 하나 같이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8번에 1번에 이제 박스에 들어가 보면 박스에 보충란의 박스에 가 보면 1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주택관리사법 자격시험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이제 그래서 실무 경력, 그 박스에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실무 경력만 한번 잠깐 볼게요. 실무 경력입니다. 실무 경력은 법에서 현재 그 문항 2대 동그라미 1번부터 몇 번까지 6번까지 이제 그래서 문항은 실무 경력 현재 문항볼 1번부터 해서 6개 이 6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뭐 하겠더라? 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이 중에 하나 실무가 있으면 그때는 주택관리사가 되는 실무 경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격.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후 그러면 합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합격 시점은 여러분들이 25회 1, 2차 시험을 합격을 하시고 최종 2차까지 최종 합격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합격 전하고 합격 후의 경력이 있다면 합격하기 전의 경력 인정을 합니까? 이것도 인정하겠다는 거. 합격한 후도 인정을 합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합격 전후 경력을 다 뭐하겠다? 인정하겠다. 여기 1부터 6에 해당되는 이 경력이 합격하기 전이라 하다 합격하기 전후 모두를 뭐하겠다?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그럼 6가지 경력이 뭐가 있는 걸 봤더니 1번은 관리사무소장 관련 실무 경력에 관한 걸 물었는데 세 번째 줄에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이면 두 번째는 주택 관리사무소 직원과 주택관리업자 관련 업무 직군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2번에서는 세 번째 줄 잠깐 가볼까요? 자 관리사무소 직원인데 양가로 단서 관리사무소 직원 중 경비원, 청소원 및 소도원은 뭐더라? 제외. 그래서 여기는 그 문항제 동그라미 2번 중에 보면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 중에 지금 양가로 나와 있는 요 양가로 몇 가지 직군에 해당한다면 그 중에 보면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직군은 몇 년이 돼도 5년 이상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의 직군으로서 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근무했다.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군을 제외한 그 외에 관리사무소 직원을 인정을 하는데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 직원에 관한 인정되지 않은 직군 세 가지만 하나 확인하고 그 외에는 주택관리업자 직원에서부터 2, 3, 4, 5 2, 3, 4는 보시면 주택관리업자 직원이나 공사, 공무원, 관리 관련 단체 임직원으로서 관련 경력이 몇 년인가요? 5년 이상이면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 1부터 5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몇 년 이상이다? 5년 이상. 6번은 합산이라고 합산 경력이라는 게 예를 들어 6번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합산 경력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주택관리업자 직원,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입니다. 직원으로서 종사 경력이 몇 년이라 관련 종사 경력이 4년 있어요. 4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직원이 4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시험을 합격해서 뭐더라?
관리사무소장으로 이제 채용이 돼서 소장으로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경력이 몇 년이다? 1년이다. 그럼 요 두 개 경력을 합산해서 몇 년이 되면 5년. 그래서 여기는 보면 6번은 지금 1부터 5까지 5가지 경력을 모두 합해도 몇 년이 되면 5년이 되면 뭐 하겠다? 이제 두 가지만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1년, 3년 뭐 아니면 또 관리사무 직원 1년, 그럼 1년, 3년, 5년 합산은 얼마가 되면 그래서 어느 경력을 더해도 합산 경력이 몇 년이 되면 5년이 되면 뭐 하겠다? 실무 인정하겠다라 그래요. 총 6가지 이제 중에서 이제 보시면 그중에 특히 두 번째 관리사무도 직구나 하나 확인하셔서 실무 경력 좀 일단 실무 경력은 그 정도 좀 봐두시면서 그러면 이 6가지 실무 경력에 관한 종사 경력이 가장 짧은 거는 뭐가 가장 짧을까 보니까 1번에 관리사무소장의 종사 경력이 몇 년인가요? 3년. 그럼 나머지 소장을 뺀 나머지 5가지 직원은 뭐 모두가 몇 년인가요? 5년. 제가 연수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 확인합니다. 부분들은. 자, 박스를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밑에 문항 번호 4번으로 갑니다. 4번.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살폈던 건 뭘 봤어요? 주택관리사무 자격시험 합격하면 합격증서를 교부합니다. 사는 합격증서 교부 플러스 이와 같은 실무 경력을 갖추면 주택관리사가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박스 밑에 현재 문항 4번입니다. 박스 밑에 현재 문항 4번에 가보니까 뭐라고 좀 되어 있냐면 지문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 사유 및 자격 상실에 관한 사유가 몇 가지가 있냐면 박스에 가보니까 총 5가지 사유를 정해놓은 게 기억, 자 비성년 또는 피한정 후견인, 니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디귿,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리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미음,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서 총 5가지 있고요. 미음은 양가로 단서가 있네요. 보니까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인데 기역 및 니은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니은번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몇 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복권되지 아니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 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지금 미음반에 관한 단서 기역 니은을 설명하고 있다 해서 기역에서 미음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라고 이제 해서 결격 사유 5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보면 9번은 이제 그래서 정리하고 9번. 자, 9번은 주택관리사 등의 행정처분 나와 있습니다. 9번은. 여기도 행정처분에 관한 일부 좀 기술이 되어 있는 여기도 이제 보시면 전부라기보다 그 행정처분 중에 이번에 기본에 딱 한 가지만 정리할 건데 일단 문항 1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분들은 자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 등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서 다만 기역부터 리을까지 시옷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질문은 자 여기도 그 처분 기준 1번에 1번에 가보면 여기도 단서에 보면 규정했던 무슨 취소 필요적 자격 취소라는 건 그 자격을 뭐하더라 반드시 취소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는 필요적 취소사는 몇 가지가 있더라 보니까 기역에서부터 리을,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시옷 중에 그래서 사유는 총 5가지, 기역에서부터 리을까지와 그리고 시옷 중에 요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그때는 자격을 반드시 취소한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 필요적 취소사유 몇 가지, 이 5가지에서 지금 보신 대로 5가지 이 필요적 자격 취소를 제외한다면 그 외에 나머지는 무슨 취소로 갈 수 있다? 임의적 취소로서 자격을 취소하거나 또는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자격 정지 행정 처분할 수 있다. 여러분들 봤죠? 여기도 뭐만 기억하면 되더라?
5가지. 그럼 이 5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기억.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니은. 여기는 니은이 그 필요적 취소 중에 여기 니은번 좀 주의하실 거 니은번 좀 볼까요? 니은은 뭘 주의하실 거냐면 니은은 지금 보면 니은은 보면 지금 제문에 니은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다고 그랬어요. 근데 플러스 여기는 앞에가 어떤 사유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나 봤더니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어지는 사유, 공동주택 관리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 관련 금고 형의 선고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어떤 큰 대형 사고를 내서 운전 관련 금고 이상 형의 선고는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여기서 말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와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어떤 방치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상이나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관리 관련해서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면 니은, 디귿. 의무관리 대상 공동체에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공동택 및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외 시설에 취업한 경우라는 그래서 이중 취업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직은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아직은 법으로 배치 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나 공동택에 근무하면서 혹시나 상가 또는 오피스텔에 근무하는 게 적발됐다면 그때는 바로 자격을 취소시킵니다. 그다음 리얼. 주택관리사 등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공동택 관리물을 수행한 경우라면 그리고 시옷.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라면 해서 시옷에 총해서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그때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선택이 없다. 취소되면 몇 년이 지나야 되더라? 3년. 그렇죠. 좀 전에 이렇게 자격 취소됐다면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이 지나야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더라라고 이제 살아보시면서 여기는 행정처분은 이제 밑에 박스를 벗어나 보면 별표 규정에 따라 일반 기준하고 개별 기준에 관한 박스표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빠져나와서 일단 여기 행정처분의 중에서는 필요적 자격 취소에 몇 가지만 5가지만 이번에 정리하겠습니다. 부분들은. 그리고 박스를 벗어나서 밑에 10번에 갔더니 뭐가 10번에 보면 10번은 뭐가 있냐면 여기 주택관리업자 등의 10번은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이라는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일단 교육은 지금 한번 2번째일 것 같습니다. 좀 이조대표의 구성원 교육을 한번 했었고 여기서는 주택관리업자 등에 관한 교육이라는 그래서 일단 교육은 이번 기본과정에 뭐만 정리하자. 실시권자가 누가인지를 정리만 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일단 그래서 1번에 한번 1번에 보죠.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 일단 여기서 주택관리업자 등 여기서 등이란 이야기는 관리사무소장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랑 1번에 가보니까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공동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여기서는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받아야 한다까지만 사선에서 끝.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럼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선택에 다 필수다.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은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줄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줄의 끝부분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소장으로 배치받으니요. 그럼 소장으로 배치받으니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현직 소장으로 뭐 하더라? 배치받았다는 것은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교육을 선택해야 되는 뭡니까?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 나중에 여러분이 배치받은하고 여러분 배치받은하고 뭘 하나 구분하실 필요가 있냐면 배치받은하고 배치받으려면 좀 구분해 볼까요? 그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그럼 이거는 현직에 근무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근데 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건 뭐죠? 받으려는 것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현직에 근무하고 있다, 근무하고 있지 않다?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소장으로 배치받는 것은 소장 현직에 근무하고 있다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의미는 배치받는 근무하고 있는 개념이 배치받으려는 건 현직에 사등의 자격은 갖고 있지만 현직에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서 자 이제 그러면 주택관리업자와 소장에 대한 교육에 대한 실시권자는 누가 실시권자가 됩니까?
시도지사 여기까지만 정리해서 일단 교육은 여기만 마무리합니다. 부분들에서 그러게 이제서 10번은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그 큰 문항 물어봐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11번은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이라는 데 그래서 11번입니다. 관리 분쟁을 조정하자 해서 분쟁 조정에 관한 건데 11번은 분쟁의 조정 일단은 그 1번의 분쟁 조정이나 설치 잠깐 볼까요? 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자, 공동택 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중앙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 지방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군구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군구의 경우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위원회는 지금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가 뭐가 있더라. 그래서 중앙공동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문항이 좀 기니까 그 지문을 줄여서 이걸 뭐라 이거를 중앙공동택관리분쟁조정을 줄여서 이거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하나 있고 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에 두는 무슨 위원회가 있다? 시군구에 두는 지방분쟁 조정위원회다. 그래서 명칭을 일단 확인하셔서 명칭은 보면 좀 길게 지금 현재 길게 중앙 명칭이 좀 길게 물었을 때 중앙공동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줄여서 이거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공동택관리분쟁 요구를 줄여서 이거를 지방분쟁조정을 줄인다는 거. 줄여서 명칭한다는 건데 큰 의미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명칭은 좀 길게 주기도 짧게 주기도 한다. 그래서 둘 중에 길게 짧게도 같다는 의미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이 중앙 또는 이 두 개의 위원회에서는 뭘 여기서 조정하기 위해서 분쟁이죠. 분쟁을 뭐 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무슨 예를 둔다? 국토교통부와 시군구에 이와 같은 위원회를 둡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위원회에서 어떤 분쟁은 이 위원회에다 조정 신청해도 분쟁 해결할 수 없더라. 그래서 근데 그 단서가 빠졌는데 이 두 개의 위원회에서는 뭐와 관련되는 분쟁은 안 되냐면 하자 관련된 분쟁은 여기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여기는 현재 단서가 빠졌는데 큰 의미는 없지만 여러분들 알고는 계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데, 그럼 이 두 개의 위원회에서는 무슨 분쟁은 조정할 수 없더라? 하자 관련 분쟁은 제외됩니다. 그럼 결국 이 하자 관련 분쟁은 또 다른 위원회가 나중에 하자 보스에 파트가 보면 하자 분쟁 조정이 하나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하자 분쟁 조정하기 때문에 이 두 개 위원회에서는 어떤 사건에 대한 분쟁은 해결할 수 없더라. 하자 관련 분쟁은 제외가 된 그 여기에 정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명칭 하나 받으시고, 그리고 여기 지방 분쟁은 꼭 단서 규정, 지금 보시는 방금 확인했듯이 단서 규정에 따르면 중앙 분쟁은 꼭 둔다,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돼 있으니까 꼭 두는 건 아니라는 얘기 되겠어요. 여러분이 지방은 둘 수도 있지만 이 단서에 따라 장관의 정의 등등에 따라 사유에 따라서 장관이 등에 따르면 그때는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 정도에서 단서 확인하시면서 그러면 심의조정사를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문항은 동그라미 2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그래서 자 문항 2번. 자 여기는 2번은 지금 기역에서부터 지역까지,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지문에 보셨을 때 문항 2번에 심의조정사항은 이제 보니까 기역에서부터 어디까지 되게 시효까지 해서 기역에서 시효까지 해서 지으시네요. 기역에서 지역까지 이제 다수의 사항을 뭐하더라? 심의 조정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만 가보죠. 자, 기역 입소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별대표자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그다음 니은 공동택관리기구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디귿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손 충당금 등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리을 자,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양가로. 이때 유지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은 양가로 무슨 부분에 해당한다? 공용 부분이요. 전유 부분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개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미음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비읍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시옷 혼합주택단지에서 뭐에 관한 분쟁에 관한, 그리고 다른 법령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지읒은 뭐 등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따른 총 몇 가지를 기역부터 지읒에 해당되는 사항을 이 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으로 정해 놨더라고 해서 심의 조정 사항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다음 양걸 2번에 업무 관할입니다. 업무 관할. 자, 여기는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이 공동택 관리 분야 중에 심의 도당 총 몇 가지가 있다. 기역부터 지읒에 해당되는 사항을 이 위원회 심의 도당을 해놨고요. 그다음 밑에 이제 보신 대로 질문 양걸 2번에 중앙 지방 분야에 뭘 정해놨어? 업무 관할이죠. 업무 관할. 그래서 여기는 양걸 2번에 업무 관할이다라고 이제 해서 업무 관할이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업무 관할은 지금 가보니까 이 양걸 2번에 문항 1번 있죠. 1번에 가보니까 중앙분쟁 조정위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고 되어 있어 부분들이 여기 양걸 2번에 동그라미 1번 1번은 지금 어디서 심의 조정 사항을 말하고 있더라? 어느 위원회에서 중앙분쟁 조정위에서 해야 될 무슨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그래서 이 중앙분쟁 조정 업무 관할에서 여기는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뭡니까? 심의 조정 사항을 정리해 놨어요. 자, 일단 그리고 문항 2번. 2번은 이제 보니까 어디에서 일단 그 5가지 잠깐 이제 봐두시고 잠깐 보류하고요. 문항 2번에 가보니까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그래서 2번은 어디? 2번은 여기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인 외의 분쟁에 대해서 어디에 조정합니까? 지방분쟁조정에 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2번은 큰 의미 없고 여기 1번을 볼 것. 1번은 그러면 1번은 이와 같은 몇 가지 심의 조정사항을 두고 있더라. 박스에 가보니까 일단 박스에 그 5가지 한번 볼까요? 일단 문항 1번에 기역, 니은, 디귿하고 그리고 리을 관련한 몇 가지인가요? A, B 하게 되면 일단 기역, 니은, 디귿에서 보니까 여기는 기역, 니은, 디귿하고 관련해서 일단 이렇게 총 5가지인데 기역에서 비읍에 따른 총 몇 가지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5가지. 일단 한번 보죠. 5가지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가죠. 1번 둘 이상의 시군구 관할구역에 걸친 분쟁, 니은 시군구의 지방분야조정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시군구 관할 분쟁, 그 다음에 디귿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야조정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그 다음 밑에 리을이 A번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 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그리고 B번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이랍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기역, 니은, 디귿하고 A, B에 관한 규정인데 여기는 지금 몇 가지 방금 있었는가요? 이 위원회 시면 총 몇 가지가 있어요? 기역에서 지읒이 있었죠. 기역, 니은, 기역에 지읒에 해당되는 사항 중에 몇 가지 해당된다면 이 기역에서 A, B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이때는 어디에서 그 업무에 관한 걸 심의 조정합니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볼까요? 여기 지금 방금 봤던 5가지 중에 그 중에 A번입니다. A번에 가보니까 몇 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서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그럼 여기는 보니까 그 중에 A번에 일단 읽어가시되 그 중에 A번 지금 보신 대로 이렇게 한번 보죠. A번에 몇 세대 이상의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뭐가 발생했다? 발생한 분쟁인데 그럼 여기서만 500세대 이상 어떤 분쟁이 발생했다? 방금 여기 기역에서 지읒 중에 가보니까 하나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면 그 중에 시옷번입니다. 무슨 주택단지에서 혼합주택단지에서 의 분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 중에 시옷 방금 여기 기역에서 지읒 중에 뭐에 관한 것은 혼합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혼합주택단지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라면 500세대 이상의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그때는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합니까?
지방이 아닌 중앙 분야종에 그러니까 결론 무슨 말이더라? 기역에서 지읒에 해당되는 사항 중에서 몇 가지는 기역에서 비에 해당되는 사항은 어디에서 그 업무를 심의 조정합니까? 중앙 분야 중에 또 하나 본다면 자 여기 기역에서 지읒에 해당되는 사항 중에서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을 어디에 요청을 했습니까? 중앙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별도가 이 기역에서 비읍이 별도가 아니라 방금 봤던 이 기역에서 지읒에 해당되는 사항 중에서 기역에서부터 비에 해당되는 사항이면 그때 어디에서 심의 조정한다? 중앙에서 심의 조정한다. 그래서 여기는 그 5가지 중에 보시면 전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중앙 분야의 심의 조정 사항 중에 조금 주의를 한 번은 더 봐둘게. 디귿번 분쟁 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이라면 그리고 방금 봤던 밑에 A번 500세대 이상의 공동체 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면 그래서 여기서는 그 5가지 중에 지금 보면 그 2가지 정도는 조금 주의하셔서 디귿하고 A번 정도는 조금 주의를 좀 해 두시자. 그래서 업무 관할의 부분을 좀 정리할 겁니다. 정리하고요. 이제 그러면 심의 조정상은 이제 정리가 끝나고 이제 그러면 이 2가지 위원회에 관한 건 쭉 기술이 돼 있어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 정리를 했으니까 그냥 다 지울게 부분들은 그냥 다 지웁니다. 이제 그러면 나머지는 뭐를 정리할 거냐면 질문들은 이번 지금 기본 과정에서는 지금 현 이 2개 위원회 관련 세부적인 걸 지금 정리하는 거 뭐만 정리할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만 이번에 기본 과정에 정리할 거면 정리한다는 것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일부만 확인할 거고 지방도 마찬가지 구성을 일부만 정리할 거예요. 내용은 전부 다 정리 아직은 안 할 거예요. 나머지 부분 언제 또 연계해서 설명드린다. 심화 때 설명드릴 거. 이번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에 관련한 뭐만 정리하자. 구성에 관한 크게만 몇 가지만 정리하자는 거라서 먼저 보시면 그래서 양가로 3번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동그라미 1번 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몇 명?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러면 15명 이내 위원은 어느 직군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할까 봤더니 문항 2번에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기역부터 비읍에 있는 세부적인 부분의 B까지 해서 기역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들을 속하는 공무원에서부터 비읍의 마지막에 세부적인 영어로 적하는 기준에 따른 B번, B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비영리 단체에서 공동체 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기역에서부터 B에 해당되는 사람들 몇 명을 뽑습니까? 15명 이내 위원으로 중앙분쟁조정위를 뭐합니까?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 확인하셔도 구성하는 분 살펴봤었고요. 이후에 가보니까 문항 3번, 4번, 5번 회의 등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양가로 4번에 가보니까 분쟁 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에 관한 것도 문항 1번부터 쭉 해서 기타 박스에 관한 내용을 다 포함해 여기다 내용들 쭉 기술이 됐고요.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지금 문항 번호로 봤을 때 양가로 5번을 여기다 끼워는 양가로 5번 여기 들어갈 건 아니죠. 그래서 현재 보시는 대로 지금 양가로 5번은 여기는 별도로 따로 분리해야 돼요. 여기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4번이 어디에 관한 거라면 중앙분야에 관한 게 양가로 4번까지라고 한다면 5번은 여기는 지방 분야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분들을. 그래서 보니까 5번에 가보니까 이제 지방 분야에 관한 걸 정리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지문이 거의 없죠. 보니까 양글 일단 양글 5번에 문항번 1번부터 몇 번까지 3번. 여기는 보니까 지문이라고 할 거 없이 몇 개밖에 없어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 이게 지금 내용이 전부가 다 들어. 이거는 내용이 상당히 적네. 그래도 중앙은 보니까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5번은 많다 적다. 5번이란 것은 이 위원회는 많다 적다. 양이 실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구성에 관한 걸 보고자 하니 문항은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은 의미 없습니다. 넘어가도 관계없고요. 자 2번
2번도 건너가고요. 3번 보자. 3번입니다. 3번은 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뭘로 정합니까? 대통령령으로. 그리고 위원회 회의 운영의 필요사항은 뭘로 정합니까?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여기는 3번에서 이 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 답을 몇 번에 찾자? 3번에 가보니까 두 가지 나눠놨네요. 나눠놨다는 것은 이 위원회 뭐에 대해서는 구성은 뭘로 정합니까?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관리법 뭘로 정해놨더라? 시행령에서 구성에 관한 요건을 정리한 거고, 그리고 이어진 질문은 뭔가요?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했더라? 보니까 여기는 조례. 좀 전에 여기는 어디에 둔다고 그랬나? 지방분야 요거는 어디에 둔다? 여기는 어디에 둔다? 시군구에. 그래서 이 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합니까? 조례. 그러면 해당 시군구에 가면 조례로 뭘 정해놨더라? 회의 소지 몇 일 전까지 통지할 거는 어디에 정함이 있어요? 조례. 그러면 조례로 정한 사항은 시험에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시군구에 따라 조례는 분명히 다룰 수 있죠. 근데 이 시험은 전국 단위 시험이다 보니까 이 조례로 정한 사항은 시험에 낼 수 없을 뿐더러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은 이 현재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고요. 거의 양은 없다고 보시면 그래서 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때문에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양이 극히 얼마 안 돼.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에 가보면 구성에 따른 박스에 몇 가지만 정리하면 그 내용은 지방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박스 한번 가서 구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내용을 한번 가보시면 자 박스로 이제 들어가면 구성과 관련해서 1번 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몇 명인가요?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문항 2번 그러면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것은 어느 직군들 중에서 10명을 꾸릴 거냐 그래서 밑에 2번에 가봤더니 1부터 5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고국장이 뭐합니까?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그래서 직군은 밑에 2번에 박스 음영 주어진 부분에 1부터 5에 해당되는 직군들 중에서 몇 명을 꾸립니까?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뭘 고려합니까?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별을 고려한다고 그랬을 부분들은까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지금 여기는 지방은 더 할 건 없어요. 지금 보시는데 거의 물론 한두 개 좀 빠뜨리고 넘어왔지만 그것까지 뺀다면 거의 지방은 할 게 거의 없죠. 그리고 중앙은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 모두가 다 이 두 가지 지방이나 중앙은 이번에 뭐만 정리하자. 구성에 관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명 이내로 구성할 거고 플러스 이와 같은 직군들 중에 요인어법 요거만 잠깐 확인하시자는 부분들은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좀 빠뜨려 왔던 부분은 다음 시험할 때 요걸 설명드리면 연계해서 같이 묶어 설명을 드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위원회 관련해서 양거로 보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까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